안녕하세요, 북마전입니다. 원래 어제 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계속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오늘 원고를 고치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BA 팬들이라면 지난주 터진 메가 트레이드 소식이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NBA 전문가나 기자들, 선수들마저 이거 해킹된 거지? 라는 반응이었다고 하니까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가 앤서니 데이비스와 루카 돈치치를 바꾼 이후 잠잠하던 NBA는 화라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이커스와 매버릭스, 재즈가 참여한 삼각 트레이드에서 레이커스는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얻고 댈러스는 AD와 맥스 크리스티를 영입하고 2029년 1라운드 지명권을 얻었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만족한 트레이드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화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그 자체로도 허리케인급이지만 향후 NBA 구단과 선수들의 움직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그 충격파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피닉스 선즈 팬인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놀랍게도 트레이드 당사자들이나 감독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 팀의 단장들끼리만 진행했습니다. 팀의 간판 스타들을 시즌 중에 트레이드했다는 점은 NBA에서도 초유의 사건이죠. 루카 돈치치는 유럽에서 뛸 때부터 싹수가 보이는 제목이었습니다. 10대 시절 이미 유럽 리그를 씹어먹었고 2018년에 매버릭스에 입단합니다. 당시의 NBA 구단들은 유럽 백인 선수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라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있었기에 유럽 최고의 선수였음에도 드래프트 순위는 3위였습니다. 돈치치는 그런 우려를 깔끔하게 불식시키면서 2019년에 신인왕을 차지합니다. 2020년부터는 절정의 공격력과 리딩 능력을 뽐내며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득점왕까지 하면서 매버릭스를 결승전까지 이끌었죠. 이제는 요키치, 쿤보와 함께 NBA를 이끌어갈 3대장으로 꼽히면서 리그 최고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매버릭스로 오면서 지역 팬들은 무척이나 행복했죠. 경기장에서는 할렐루카, 루카 매직을 외치는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댈러스 팬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 사실은 돈치치가 이제 불과 25살이라는 점입니다. NBA 선수들이 30대 중반까지 절정의 기량을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돈치치의 전성기는 아직도 10년이나 남아있는 셈이고 그 안에 최소 두세 번은 우승할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예상이었습니다. 리그 최고 빅맨으로 꼽히는 AD도 커리어로는 돈치치에 그다지 밀리진 않습니다. 2012년 드래프트 1순위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즈에 입단한 후 2019년에는 LA로 소속을 옮긴 데이비스는 2019-2020 시즌 우승의 주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팀 4회, 블로광 3회, 올스타 10회 등을 기록하며 NBA 대표 스타로 활약했죠. 다만 AD가 현재 33살이고 소문난 유리몸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기량이 발전하기보다는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 분명하기에 돈치치에 비해서 상당한 결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무게감이 레이커스로 기우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거래가 이루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이 트레이드는 매버릭스가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매버릭스 니코 해리슨 단장이 트레이드 제안을 했을 때 레이커스 펠린카 단장은 이 친구 농담도 제법이네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의 승자가 누군지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해리스는 트레이드를 한 가장 큰 이유로 수비 마인드를 갖춘 선수를 얻는 것이 우리 팀에 우승할 기회를 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D는 지금까지 4차례나 NBA 올 디펜시브 팀에 선정된 바 있고 강력한 림 프로텍팅으로 매버릭스의 페인트 존 수비를 강화할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트레이드 이유로 인해서 해리슨의 말은 완전히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돈치치의 체중 조절 실패로 인한 컨디션 난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트레이드 원인이라는 이유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리슨의 말대로 부상과 컨디션이 문제였다면 AD가 아니라 요키치나 쿤보처럼 강고를 데려와야지 돈치치보다 더 부상이 잦고 결장이 많은 AD를 대안이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돈치치는 잔부상에 시달리면서도 작년에 게임당 평균 40분에 가까운 시간을 뛰었습니다.
선수의 컨디션이 문제라고 지적할 거면 팀 차원에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죠. 선수가 망가질 때까지 팔짱 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수 잘못이라고 하면 면피가 됩니까? 매니저와 단장, 감독은 비싼 연봉 받고 도대체 뭐하러 있는 건가요? 트레이드를 돈치치 탓으로 돌리면서 매버릭스는 돈치치와의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슈퍼맥스 계약 연장을 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약 규모가 작은 데이비스를 데려오면서 팀에 재정적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돈치치 같은 선수에게 슈퍼맥스를 아낀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슈퍼맥스를 줘야 할까요? 매버릭스가 나중에 비슷한 급의 슈퍼스타를 영입하려 할 때 과연 이곳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슈퍼맥스 계약이 임박하면 트레이드 시킬지 누가 아나요? 이적팀에서는 슈퍼맥스가 적용되지 않기에 돈치치는 이번 트레이드로만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 댈러스에 산 집의 계약도 물러야 할 판입니다. 트레이드 이후에 해리슨의 행동 역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트레이드 발표 후 해리슨은 돈치치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돈치치가 아니라 그의 에이전트에게 보냈다고 하죠. 기본적인 예의조차 모르는 인물인 겁니다. 해리슨은 매버릭스에 오래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단장 하나 잘못 뽑아서 프랜차이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당연합니다. 해리슨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온갖 변명을 하고 있지만 평가는 혹평일색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레이커스에는 A를 주고 매버릭스에는 F를 주었습니다. 매버릭스 인스타를 언팔한 팬들이 70만 명 이상일 정도로 인심도 잃었고요. 이제 이 바닥에서 해리슨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이번 시즌에 AD를 앞세워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급의 트레이드로 S급 선수를 더 모셔오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레이커스는 천운이 따르는 팀인 것 같습니다. 엘진 베일러,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에 이어서 향후 팀의 10년을 이끌어갈 스타를 거저 얻었으니까요. 더구나 펠링카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드야말로 일거양득의 대박거리였습니다. AD를 데리고 가는 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AD의 몸 컨디션 문제입니다. AD는 유리몸으로 유명한데요. NBA 팀들은 한 시즌에 총 82경기를 치르는데 AD는 70경기 이상 출장한 시즌이 3시즌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D의 나이가 33살이라는 점입니다. 르브론 은퇴 후 향후 10년을 책임질 새 얼굴이 필요했는데 AD의 활동 기간은 기껏해야 5년 정도고 그마저도 하락세를 보일 게 분명하거든요. 돈치치에 비하면 스타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 프로스포츠의 최대 마켓인 LA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역시 돈치치가 제격이죠. 세 번째로는 AD가 인터뷰에서 종종 센터가 아니라 파워포워드로 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내피 띄우고 나간다는 식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었는데요. 단장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 AD가 좀 불편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치치와 AD를 바꾸자고 했으니 속으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는지 펠링카는 트레이드 이후 니코 해리슨이 이끄는 댈러스 매버릭스에 감사한다는 발언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너 완전 호구짓했어 이 바보야 라고 매기는 거죠. 이번 트레이드로 레이커스는 포스트 르브론 시대 10년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돈치치는 팀의 공격력과 조직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득점 1위였으며 레이커스 동료들을 이용한 공격 옵션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뛰어난 패스 능력과 득점력을 가진 돈치치와 르브론 조합은 1+1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게 분명합니다. 레이커스는 돈치치를 프랜차이즈를 넘어선 NBA의 얼굴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LA는 세계적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잖아요. 선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최적의 장소고 또 레이커스 홍보팀은 선수와 팀 브랜딩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돈치치는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글로벌 스타로 확고하게 부상할 수 있을 겁니다. 레이커스에게도 돈치치 효과는 마케팅과 수익에서 큰 이점이 될 겁니다.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가 오타니 영입 이후 누리고 있는 수익과 인기를 고려하면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이번 트레이드는 NBA의 파워 밸런스를 변화시키고 다른 팀들의 도미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우리어스가 듀란트를 다시 영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으며 피닉스 선즈, 마이애미 히트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돈치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림 프로텍터와 앞선 수비수만 보강한다면 우승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급 센터가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리바운드 능력과 받아먹기 가능한 센터를 확보하기만 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매버릭스도 물론 AD를 중심으로 새로운 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데이비스의 장점을 살리고 슈터들의 슈팅 공간을 확보 가능한 우수한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데요. 어빙이 물론 있긴 하지만 돈치치 역할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 어빙에게 돈치치 역할을 기대할 경우 공수 양면에서 볼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AD를 중심으로 수비력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 정도 선수들로 경쟁이 치열한 서부 컨퍼런스에서 과연 우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역시나 댈러스도 후속 조치에 부산한 모양인데 과연 뜻대로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트레이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댈러스에서 덕 노비츠키 이후 이어져 내려갈 것처럼 보인 원클럽맨의 전통을 박살냈다는 점입니다. NBA에서 이제 원클럽맨이 희귀해지고 있고 데이비드 로빈슨, 팀 덩컨, 웹바냐마로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룬 샌 안토니오 스퍼스의 계보와 비교해보면 더욱 아쉽죠. 일각에서는 이번 트레이드가 전 구단주인 마크 큐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새 구단주와 단장의 합작 결과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정말로 그런 의도로 트레이드를 한 거라면 스스로 바보 인증한 셈이죠.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서 차세대 NBA 스타들은 소속팀 선정과 계약 시 더욱더 냉정하게 자본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며 특히 상대가 매버릭스라면 더 할 겁니다. 을이나 원클럽맨 따위는 소용없다고 공언하는 셈이니까요. 돈치치의 경우 매버릭스 원클럽맨으로 남고 싶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해오던 터라 자신을 등 뒤에서 배신한 구단과 단장의 처사에 더욱 화가 나고 실망스러울 겁니다. 두 구단 팬들의 반응도 매우 대조적입니다. 레이커스 팬들은 대체로 흥분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팀의 향후 10년을 보장할 스타를 확보했고 우승권 도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매버릭스 팬들의 반응은 허탈감과 실망, 좌절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팬들이 돈치치의 이적에 대해 해리슨과 구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들은 아예 관을 들고 다니며 시위 중입니다. 중립 팬인 제 입장에서는 돈치치와 르브론이 함께 뛰는 레이커스, AD와 어빙이 이끌어가는 매버릭스의 달라진 모습이 무척 궁금하고 기대되기에 두 팀 입장과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하락세를 보이던 NBA의 인기 반등을 위해 해리슨이 총대를 맨 거 아니냐는 음모론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NBA 역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양 팀의 미래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의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는 모든 트레이드가 마무리되고 두 팀의 성적이 최종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명확해질 겁니다. 두 팀과는 별도로 중립적인 팬의 입장에서 보자면 3점 난사와 느슨했던 분위기로 하락세이던 NBA에 다시 불을 붙이고 팬들에게 새로운 흥분과 기대를 안겨주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